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예비건축주 직영공축 안내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약간 정리해서 요약해서 정리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 신고를 하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도로 집짓기 교육과정에 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건축 신고를 하자. 무조건 건축 신고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차이가 좀 있죠. 건축 허가는 업무는 당연히 건축사, 신고도 건축사만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좀 그 전에 올린 영상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중축은 제외입니다. 건축사가 필요 없습니다.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서는 건축, 구조, 설비, 전기통신, 소방 같은 풀세트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면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근데 건축 신고는 거기에 50% 정도, 건축의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구조의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통신만 있으면 된다. 설비 전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도면을 좀 덜 그려도 되네. 물론 공사용에 꼭 필요한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건축 신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는 착공시 당연히 건축 허가는 감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고는 감리자가 필요 없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난 감리가 꼭 필요해. 감리자를 지정하겠다. 그러시면 하셔도 됩니다. 사용 승인은 준공은 지역 건축사가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로 해서 하죠. 근데 건축 신고권은 담당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담당자, 구청 담당자가 나오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건축 신고를 해야 되죠? 장점이 많다. 감리자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공사 기간 때문에 그렇죠. 감리자가 있는 거 좋은데 어쨌든 감리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감리 계약을 하면 감리 계약은 대부분이 공기로 계약을 합니다. 공기. 그래서 공기가 예를 들어서 저는 1년 동안 할 겁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아마 연장해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자기는 감리 포기하겠다. 다른 사람하고도 감리해라.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사 기간이 긴 게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목돈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직영공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도는 직영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직영 건축을 하겠다? 건축 허가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건축 신고로 가셔야 된다. 왜? 직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아요. 무조건 신고로 가야겠네. 좋아요. 무조건 신고로 가는데 그러면 신고 조건이 뭐냐? 면적을 보겠습니다. 면적을 보면 면적 있죠. 바닥 면적이 85, 그러니까 25평이죠. 25평이고 그 시골의 경우는 이제 200평, 60평까지 가능합니다. 60평까지. 우리는 여기죠. 단독주택은 요걸 보시면 됩니다. 건축 신고 대상. 그러면 건축허가 대상이라 하여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신고로 간소한 협의를 통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인정하는데 간단하게 간소한 협의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주겠다. 그 대상이 규모가 작은 주택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면적이 85,
다만 3층 이하의 경우에는 여기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는 건축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건축물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특혜. 그래, 규모가 작은 건축물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건축 신고로 집을 짓게 해주자. 당연히 간단하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감리도 필요 없네. 그래서 간소한 협의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걸로 보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게 뭐다? 면적이죠. 연면적 단독일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85죠. 25평이고 우리는 무조건 단독이죠. 단독일 경우는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까지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 좋아요. 30평. 연면적이 1층이 이제 예를 들어서 20평이야. 그럼 2층은 10평이야. 이러면 전체 연면적이죠. 그러면 30평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도시 외지역, 시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존녹지 이런 데 지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60평까지 건축 신고사항입니다. 개꿀. 그러면 도시 외지역에 창고는, 여러분들이 집을 지면 시골이니까 창고도 필요하잖아. 창고는 60평이 또 추가로도 가능하다. 60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축사를 하겠다? 120평까지 가능합니다. 120평.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이 아닙니다. 건축신고 개꿀인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가주택은 45평 이내가 농가주택이니까 내가 농가주택을 45평 짓겠다. 그러면 건축신고가 가능하다. 건축신고가 가능합니다. 요거 팁으로 드릴게요. 도로가 있어요. 대지가 하나야. 대지가 하나인데 여기다가 내가 30평을 지어. 도시 외지역은 읍면 단위는 60평까지 가능합니다. 여기다 30평 짓고 여기도 30평 짓고 여기도 30평을 지어. 그래도 건축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한 필지에 세 동이니까 합치면 30평이면 90평 아니에요? 그렇게 안 봅니다. 건축법은 동별로 보는겁니다. 그럼 소장님, 그러면 농가주택 45평을 짓고 여기 앞매당에 창고를 60평 줘도 신고네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다가 축사 120평을 줘도 신고입니다. 엄청나죠? 대박입니다. 요거 참고로 또 추가적으로 좋아요. 주택 30평에 우리 벙커 주차장 짓죠. 벙커 주차장을 30평을 졌어. 근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항상 동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동으로 나눈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 붙였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장이 40평이야. 40평을 줬더니 여기 붙었네? 여기가 1cm라도 붙었어. 붙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의 동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되죠? 60평이 넘었네? 그럼 어떻게 된다? 신고사항이 아니다. 신고사항이 아니라 건축허가사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직영공사의 중요한 게 뭐냐? 건축허가? 노. 무조건 건축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